행정처장님, 예. 제가 광양 노인회를 방문했더니 노인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국회법 145조 1항을 아느냐? 아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렇게 방해하면 제지하는 거예요. 예. 그걸 시골 노인들이 다 알더라니까요. 얼마나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을 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우리는 국민들이 모를 것이다. 하지만은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강혜경 씨 문제에 대해서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강혜경 씨는요,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직원이었고, 김영선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였고, 김영선 의원이 당선되니까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는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잘 아느냐?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를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모 교수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교수가 명태균 씨를 윤석열, 김건희 후보 부부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특수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26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강혜경 씨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빨리 준비해라. 내가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서울에 가면서는 돈 받아오니까 빨리 준비해라. 또 다른 제보자에 의하면은 이번에 서울 가면은 10억 받아온다, 20억 받아온다 했는데 결국 3억 6천만 원도 못 받은 거예요. 그 3억 6천만 원 여론조사 경비 대가 못 받은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해창구의 보궐선거 공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가요? 처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오전에도 비슷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실 맥락을 좀 봐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26번 해주고 3억 6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에서 공천을 받으면은 그건 선거법도 위반되지만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라면은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일 것 같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특수관계이든 이건 문제 아니에요. 자기들 개인사니까.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를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분들이 다 출세를 했어요. 그 교수한테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대통령 내분들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26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고 10억 받아온다, 20억 받아온다 하고 큰소리 치던 사람이 3억 6천만 원도 못 받고 공천 대가로 받았다고 하면은 공천으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거예요. 네, 자 한번 띄워보세요. 대법원장님께서도 아까 보고하시면서 인사 말씀하시면서도 AI를 활용해서 재판을 하겠다. 또 우리 행정처장님도 취임사에서 예.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챗GPT 4o 물었어요. 저렇게 객관적으로. 아까 그 동작 것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사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물은 거예요. 했더니 챗GPT 말이
최종 판단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요청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답변합니다. 국민도 알고 심지어 영광에 있는 노인들도 국회법 145조 1항이 뭐냐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AI도 알고 있는데 처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가정된 상황이 예. 아니라 AI가 저렇게 답변을 했는데 처장님도 대법원장님도 법무행정에 AI를 도입하겠다 해서 하셨잖아요. 예. 저렇게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구체적인 기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신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떤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원에서 AI 활용하겠다 하는 대법원장님의 인사 말씀도 행정처장님의 취임사도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AI를 갖다가 보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또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1분만 더 주세요. 네. 예, 재판부 기피 신청, 예. 회피 신청을 2024년부터 금년 8월까지 보니까 7,505건이에요. 그런데 이 10년간 재판부에서 인용한 것은 5건, 0.0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제 저희들 현재 판례상으로는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막연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도 많고 또 아니 어떻게 됐든 예, 재판부 기피 신청 제도가 있는데 예, 7,501건 10년간 했는데 딱 5건 0.06%가 인용됐다고 하면은 그 제도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재판부가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은 거예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현재 기피나 회피 이런 부분에 오케이, 대해서는 그러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유죄 판결을 한 그 재판부를 기피했다고 하면은 피고인으로서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기피 관련 또 재배당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다 좋은데 곤란한 질문은 재판부가 판결한 7,500건에서 5건이 10년간 인용됐다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화영 부지사를 유죄 판결한 그 재판장한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것은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피고인 권리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기피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기피 인용 건수가 신청 건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재배당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아마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실무적인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이 인용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제 우리가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